현재 일본 기시다 내각은 총선 이후 빠르게 자민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다소 이변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다수의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가 강력한 선거 지원으로 자민당이 절치부심 승리를 거뒀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 선거에서 이변이 난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언론들이 작업을 해놓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선거 전에 일본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자민당이 과반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것은 자민당이 사주에서 위기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자민당이 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극우나 보수층들의 표심을 결집하는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이번 중의원 선거에 자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높게 기록된 반면에 20대 등 신규 투표자들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고 전반적으로 투표에 관심이 매우 낮았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번만큼은 도쿄올림픽과 코로나 여파 등 야당이 우세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상황에서도 자민당이 이긴 것은 일본 사회가 정치에 무관심하며 변하지 않는 사회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당선자 3명 중 1명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지통신은 총선 결과 자민당 당선자 261명 중 87명, 33.3%가 세습 정치인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세습 정치인이 오히려 욕을 먹거나 눈치를 보는데 일본에서는 3대에 걸쳐 세습이 나오면서 마치 북한의 김씨 집안 정권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여성 정치인도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않아서 여전히 다양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자민당의 70대 이상 고위급 의원들의 입맛대로 총리와 국회의원까지 모두 맞춤형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내의 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펼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초강경으로 대응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자민당은 매우 이례적으로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외교 정책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내놨습니다. 보통 선거 공약에서 외교 정책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문데 자민당은 독도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자신들이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므로 더욱더 활개를 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선거 이후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초강경 극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의 행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표를 분산시켜 기시다 총리를 당선시켰고 이번에 자민당까지 과반 이상을 확보해 상당히 입지가 높아졌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조 회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예상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 정조 회장은 일본의 각종 법안을 비롯해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판단되고 있는데 다카이치가 그 자리에 앉으면 사실상 한일 관계는 끝난 것이고 일본은 수출 규제 이상의 모습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한국이 끝내 미쯔비시 사단을 압류하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항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 대사를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한국과는 외교관계를 국교 단교 수준으로 갈 수 있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은 자민당 과반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정권이 아니고 다음 정권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를 스가 총리가 끝내 만나지 않은 것과 같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의 총선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한층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동맹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UN 기후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동맹들을 가능한 조기 방문하고 정상들을 초청하며 일본의 외교 보폭을 넓혀가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아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도 자민당 과반 이후 활개를 치는데요. 일본 극우 언론은 눈치를 보다가 이제 한국 관련해서는 혐한 기사를 여과 없이 쏟아내는 모습도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역으로 한국이 매우 위험한 국가라고 적반하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의 극우 언론 매체는 자민당 과반이 확정되자마자 한국 김치에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농림 규격 JAS가 한국의 KS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검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수출되어 일본에 입고되는 김치가 상당 부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기준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쥐 실험도 해봤는데 한국 김치를 먹은 쥐가 경련을 일으키며 죽는 경우가 나왔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인용한 인터뷰는 관련 연구가도 아닌 식품 저널리스트로 알려져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이며 현재 일본 내에 한류가 불고 있는데 큰 위험이 있다면서 한류가 유행하지만 김치와 같은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생산되는 김치는 중국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검증된 시설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가
발효 음식으로서 오히려 바람이 아닌 항암 효과가 있어 세계적으로도 K푸드 열풍을 불게 하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즉 일본에서는 의도적으로 한류 열풍을 깎아내리며 선거와 함께 혐한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을 느닷없이 공격하는 것은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문제 삼기 때문인 것인데요. 일본 주변 국가인 한국, 중국 등은 최근까지도 기시다 내각에 오염수 방출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10월 중에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오염수를 무조건 방출해야 한다고 문제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내각은 일본 언론을 이용해서 한국의 음식이 오히려 발암물질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후쿠시마를 전면에 내세우며 방사능 안전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이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26차 UN 기후변화 협약에 일본은 후쿠시마를 전격 홍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후쿠시마 홍보물에는 후쿠시마의 특산품인 복숭아를 비롯해서 환경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를 철폐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한국을 비롯한 일부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나라들이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 5억 엔의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환경회의에서 환경을 망치고 있는 일본 당국이 오히려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국 대부분이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로 지리적으로 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를 통해 한국을 반일 감정에 휩싸인 이상한 국가로 치부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보이는 새로운 기조는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을 완전하게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신기하게 기시다 총리가 당선된 이후 일본은 1만 명에 가깝던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엔 심지어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전세계 유례 없는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된 모습인데요. 지난 1일에 도쿄의 코로나 확진자가 9명이 되면서 인구 3천만 명의 도쿄가 청정지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등도 7명이 나와서 일본 전역이 똑같이 확진자가 급감했습니다. 11월 1일 일본 전역에서 나온 확진자는 총 86명으로 전세계 최고 감소 사례를 보인 국면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 데다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그 이유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입국을 막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학생 입국을 허락하고 비즈니스 차원의 입국자에겐 3일 격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과 같은 코로나 위험국에서 일본의 입국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 수도 급격하게 줄여서 미스테리한 확진자 감소를 기록한 일본이 선을 넘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언제부터 청정 국가였는지는 모르지만 본격 코로나 청정국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을 상대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전국민 실험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제약사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우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시오노기 제약 이데시로기 이사오 사장은 1일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증자용 경구용 먹능약 치료제 최종 단계 임상시험을 한국과 같은 해외에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한다는 이유가 황당한 것입니다. 바로 시오노기 제약이 해외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줄어 시험 대상 환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확진자가 있어야 실험을 하는데 한국에는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으며 일본은 이제 도쿄에서도 한 자리 숫자가 나오니 실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한국 역시 임상시험국으로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시에도 한국은 확진자가 유럽이나 북미, 남미 등에 비해 훨씬 적은 상태라서 사실상 시험이 부적절한 국가였습니다. 보통은 임상이 수만 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많은 유럽 혹은 미국 등 충분한 풀이 있어야 임상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굳이 일본은 한국을 코로나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고 마치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다양한 제약회사 등 백신 관련 회사들은 한국의 확진자가 부족해 해외로 가서 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전해지자 한국 누리꾼들은 마치 이것은 과거 731 부대 마루타 실험을 연상시킨다라면서 일본에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신약을 한국에 실험하려는 과거 제국주의와 같은 발상을 보인다고 불쾌해합니다. 유럽이나 기타 많은 임상실험의 대상이 있음에도 과거 일제강점을 했던 한국에 다시 강제 동원을 하는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누리꾼들은 일본에서 해도 충분한 실험인데 확진자 조작으로 한국에서 위험한 코로나 임상을 하려 한다며 한국이 결코 일본의 임상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확진자 감소는 미스테리이고
검사 수를 줄이고 조작에 의한 확진자 감소라고 하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일본은 의료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과 정권 재창출 때문에 무리하게 코로나를 조작한 것이 큰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코로나 청정국으로 돌변해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자국을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트리블2였습니다. 감사합니다.